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주시의회가 영주 시민들에게 받고 있는 의혹과 그 비리 의혹, 의심받을 만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논평의 요지는 영주시의회 시의원 14명은 자진 사퇴하라. 14명 모두가 억울하면은 오늘 이야기 나오는 중에 그 중에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다른 시의원을 생각해서 자진 사퇴하고 영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예천군의회 군의원들이 이영만리, 태평양 건너서 이영만리 카나다에 여행 가가지고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 해가지고 예천군 내에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명시켰어요. 또 한 분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도우미를 요청했는데 도우미 요청했는 게 품위 손상이다 이래가지고 제명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행으로 인해 가지고 2명의 군의원이 제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영주 10만 인구와 예천 4만 인구인데 예천과 영주의 도덕적 기준이 그 가치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현재 영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특허까지 내놓고 선비촌을 비롯한 전국적인 선비 관광시설이 건축시설이 지금 모든 건축시설이 하반기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초등학생 16, 17 여고생들도 안 하는 따돌림에다가 수년 전에 있었던 시의원의 갑질 문제를 잠잠해진 뒤에 그 갑질을 약점 잡아가지고 갑질을 해야 되는 노략질 갑질 시의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이런 걸 또 동조를 해. 동조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도 이음원 부득이지, 이 갑질하는 거를 동조를 해가지고 옆에서도 또 따라가지고 따돌림을 하는 이런 시의원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인가 인간인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아휴, 참 저는 열이 솟아요. 옆에서 말리지는 못하고 따라서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영주 시의원들이잖아. 응?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 간담회라는 명분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한 시의원이 실신 기절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있었는데도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페이스북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 간담회 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 녹음 다 있으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퍼뜨리고 돌아다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주의 최고 기관인 영주시의회 시의원들 맞습니까? 쪽팔리지 않아요? 영주에도 각종 NGO 단체가 있다고 봤는데, 그리고 또 인권 수호 단체가 있다고 봤고, 각종 여성 단체들이 있다고 봤는데, 뭐 어떤 일에는 이 사람들도 아주 선별적이야. 보면은 어떤 일에는 뭐 들고 일어나고, 어떤 일은 이번에 지금 영주의 시의원들이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입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하면 1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NGO 죽었는지 살았는지 꼼짝도 안 해요. 어떤 일에는 NGO가 부정부책 고발한다고 뭐 안동 검찰청 입구에서 기념사진 찍고 하더니만에 지금은 뭐 아무 순서리도 없어. 그리고 인권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들과 또 연합해가지고 여성단체가 동조를 하고 하더니만에 이번에는 찍소리가 없어. 영주시 의회 문제에는 찍소리를 안 내요. 이 사람들 전부 폐업하고 이제는 NGO 활동 안 한 마이라
152건의 시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이거 벌써 수사해야 되지 않아요? 여성 간담회에서 여성 시의원이 실신 기절했다 그러면은 여성 단체는 뭘 하고 인권 단체는 뭘 합니까? 그 여성 의원의 뭐 행신이 뭐 어떤 거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은 사람이 실신했잖아. 영주시의 상임위원회 하는 꼬라지를 봐도 그래요. 6명이 출석해가지고 5명만 의결에 참여를 하고 1명이 없어요. 이런 몰상식한 상임위원회를 하고 이런 것들도 시민을 전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으로 다 공개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인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결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건이 뭔가 하면 아들 교복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교복 지원하는 사업이 3대2로 찬성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 이 사안을 6명 출석해서 5명만 의결하는 바람에 부결이 됐잖아요. 이 엄청난 일은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의회 진행도 못하면서 왜 의사봉을 잡느냐 말이야. 영주의 NGO 단체들이나 인권단체, 여성단체 이런 사람들도 예천 군의원 폭행사건 도우미 요청 사건이 있을 적에 예천 군의원 전원 사퇴하라고 마구 북부지방이 난리 날 적에 영주의 사람들 그 원정 안 갔어요? 같이 그 목소리 보태로 봉화군수 지금 뭐 어떻다 그러니까 봉화군수 퇴진하라 그럴 적에 영주의 사람들 안 갔어요? 남의 집에 원정 갈 생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지구석에 날강도가 들어가지고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어디에 얼굴 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오늘은 영주시의회가 영주시민에게 의문점은 사과하고 설명하고 해명해 줄 수 있는 문제와 사안에 따라서는 즉시 감사해가지고 자체 정비할 거는 정비를 하고 수사 의뢰할 것은 공정하게 수사 의뢰할 것을 기대하면서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시의원들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거리 두고 하고 하는데 의사가 의회 직원들 전체하고 시의원 10명하고 부산에 호텔에 가가지고 감사기법 빼와왔다며. 감사기법 빼와가지고 뭘 써먹었어요. 이제 그럼 그거 갔다 와서도 아마 몇 번의 임시회를 하면서도 이런 거 꼼짝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잘못이라 그래가지고 감추는 게 능사야? 그러니까 내가 사퇴하라는 거예요. 열을 올렸더니만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잡담 한마디 하고 본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헐적인 단식을 제가 며칠 전에 한다 그랬지요. 오늘 4일 만에 96시간을 채우고 오늘 미음을 이제 먹었는데 어찌어찌합니다. 본래 72시간 3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더 견뎌보자. 이래가지고 24시간을 더 해가지고 96시간을 채우고 미음을 먹었는데 단식을 하면서 몸도 좀 추스리고 숙변, 잔변도 좀 빼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 맑은 정신도 좀 차려보려고 제가 1년에 2번 3일짜리 72시간짜리를 2번 하는데 이번에는 4일로 했습니다. 올 가을에 10월달쯤에는 3일로 계획해서 또 잘 나가 컨디션 괜찮으면 4일 5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은 자기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일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어떤 감정을 갖느냐. 저분에게는 내가 무엇을 다 해줘도 아까운 게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놈의 새끼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늘
에? 같이 하는 놈이 같이 놀 사람이 만만치 않으니까 나는 내 혼자 논다 이런 것도 있겠지. 저도 공무원을 한 20년 하다가 나와서 사회생활을 체험을 하고 또 동료 공무원이나 후배 공무원들과 같이 갖는 공통점은 우선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시민들, 그리고 또 업자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네 그 자리에 있을 때 나 좀 더 좀 도와주지 왜 못 도와줬느냐 하는 그런 원성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료들 상하 간에도 그래요. 직급이 있고 보직이 있어가지고 그때 네 나 좀 어떻게 해주지 니까진 놈 그 자리에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냐 그 좋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있었다 그래가지고 권세 부리고 후리치고 그래 봤지만은 지금은 니나 나나 그게 아니냐 지금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영주시청의 실과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뭐 우선 얘기거리가 그거지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조기호 유튜브나 블로그, 그 다음에 영주방송, 페이스북 같은 글 쓰는 거, 방송했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말을 꺼내는데 영주시청 공무원들과 영주시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는 나와요. 나오면은 시청 공무원들 중에도 저와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대화를 하는데 비밀을 어느 선까지는 지켜준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거의 기탄 없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시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제긴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닐 거예요. 시청 공무원들은 직접 대면해서 시의원들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관계이고 저는 뭐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전에는 업무 부서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나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들 참고 서류를 많이 챙겨줬던 그런 게 있어요. 딱가리죠. 딱가리진 말했지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시의원들 자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에? 시의원들 자격 문제가 나와요. 자질 문제가 나와요. 시의원도 정말로 자격 시험이 있어가지고 9급 행정기나 8급 행정 정도의 지식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요. 시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시정이나 의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6월 1일 선거를 향해서 시의원 출마 너도 하려고 하는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정부의 청와대를 위시해가지고 20여 개의 각 부처에서 하달되는 행정을 영주시가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영주시만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주시 의회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영주시 의회가 무슨 의안을 잘못 가져오더라도 영주시 의회가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거야. 영주시청 공무원보다 좀 더 돈 나야 되는 일인데 이게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걸 모르면 대답을 뭐하지. 영주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공객 채용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배들 간에도 업무적으로도 듣고 간간히 있는 직무교육으로 전문 지식을 쌓고 또 요즘 학벌을 보면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학벌은 높은 학벌이었고 중학교 학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해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시의원들 공무원 이력 있는 분들이 몇이나 돼요. 공무원 이력 있는 분이라 그래도 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 공무원도 아니야. 또 공무원이라 그래도 시정 같으면은 시청 핵심 부서에서 얼마만큼 근무해 봤는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해봤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면사무소에 사무관을 했다 그래도 시청의 요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짐작을 잘 못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신 있게 다 한다. 그까지 그 왜 몰래 다 한다 그러지만은 실지 맡겨놓고 나면 다 모른다. 그리고 또 지금 공무원들도 직렬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직렬 분류에 따라 가지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다 업무는 그렇게 많이 모른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시의원들 보세요. 지금 공무원 이력 있는 분들 몇이나 돼요. 그리고 공조직에 일해 보신 분들이 몇이나 되느냐고. 거기에다가 거의 백수로 있다가 아니면 자영업 좀 하다가 지금 시의원 하려고 하는데 이사 가면 전출입 신고나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식인지 몰라요. 그런 중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장을 채워주니까 기고만장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시의원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보다가 좀 더 아는 체하고 질의 답변에서 떠들어제끼면은 욱박 지르고 보지도 쓰지도 않을 자료 요청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본말이 전달되는 일로 공기를 팍팍 잡아가는 게 그런 시의원들이 수두룩하지 않을까요? 못된 버릇이지. 아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같이 수의해가면서 영주시를 발전시킵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영주시 의원의 자세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같이 놓고 토론해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지어주면 좋겠느냐고 물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좋지. 어떻게 영주시청이라 가지고 일방통행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시의원을 공무원들이 좋은 사람, 좋은 인간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너와 나는 밥 벌어먹는 구조상, 업무 구조상 그러니까 정해 시간만큼은 시의원 네 뜻대로 해라. 나 따라가마. 속으로는 이 양아치야 소리 안 하겠어요? 에? 아무리 상대방이 듣지 못하게 이 양아치야 건다 그래도 아무리 속으로 대대인다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서 공무원하고 시의원해서 무엇에 쓰겠어요? 공무원이고 시의원이고 마치고 나와서 나는 내 주변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의원들은 선배 시의원들의 행적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무원들도 퇴임해서 지금 당신의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올 거예요. 공무원이 요즘에 정년퇴직한 후에도 30년을 살아야 되고 시의원은 뭐 40대 시의원, 50대 시의원, 60대 시의원이 있으니까 30년에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적인 권력의 영화에 빠져가지고 평생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의 충고예요. 권력에 의해 가지고 잠시 담은 입을 언젠 그 권력에 억압이 돼 가지고 잠시 거기에 다물었던 그 비밀스러운 얘기는 언젠가는 열립니다. 자기가 퇴직하도 열릴 거고 언젠가는 열려요. 그 비밀을 믿고 지금 니만 알고 있어라 그게 놨다가 그게 터지고 나면은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었다는 점을 늘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자. 영화 제목같이 착하게 살자. 우리가 시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공직자는 연유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범이 되면 상습범이 되는 거잖아. 재범치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의 논평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영주시 의회를 엄청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영주시 의회를 불신의 눈으로 본 계기는 오늘 본론 후 평가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영주시 의회 불신으로 본 계기는 2020년도 초에 우연히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영주시가 식치원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을 2018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민간 있는데 위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 기간 중에 1년 3개월 그러니까 15개월 리모델링을 했다 이거예요. 리모델링 했으면은 남의 위탁 받은 기간만큼을 리모델링 했으면은 그 기간을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 더하게 해줄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주시청도 영주시의회도 문제지만은 영주시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보세요. 지금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인데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네 리모델링 1년 3개월을 하는 거야. 요 빨간 거. 이 기간을 잡아먹었어요. 이 기간을 잡아먹었으면은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요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만큼을 뭐 해준다고 영주시가 의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의회 사람들은 시의원들은 그거 뭐 변호사인데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네 변호사인데 물어보이 안 해줘도 된다급디다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당신네들은 이따오 경우에 처해져 가지고 말 안 하겠어? 결국은 이게 더하게 해줄 거잖아. 그래서 건의기가 결국은 몇 달 이걸 씨름하다가는 몇 달 이 수탁받은 업자를 괴롭히다가는 해줬을 거야. 건의기가 결국은 시정 공고를 내놨으니까. 이것도 시의회가 똘똘한 시의회에 똘똘한 시의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시장을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나무랬을 거 아니야. 당신은 말이야, 전세방 주고 전세 기간 중에 방구들 꼰쳤으면 그 기간 더 있게 해줘야 되지. 더 안 해줄 거야? 당신 어디가 새 살면은 그 기간 안 받을 거야? 하고 호통을 칠 수 있는 주요한 호재를 변호사인데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됐네요. 이거 그따위 시의원이 그게 시의원이야 그게? 왜 시정 공고 받았는데? 지금 해준지 안 해준지 모르겠어 이거. 사람 사는 경우도 모르면서 시의원 한다고 말이야. 영주시 대표라 그래. 대표는 무슨 대표야? 형식적으로 선출 과정이나 이런 거는 뭐 합법적일지 모르지만은 자격은 없는 것 같아. 영주시의회는 영주시청의 감사권과 질의 청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영주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일에 적극적으로 모르니까 깊이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느낌이야. 모르니까 뭐 한 거지. 모르는 놈이 어떻게 하겠어. 알고 했다 그러면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김주영 전대 시장이 재임 시에 마련한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고. 개정을 하는데도 아주 이거를 개정하려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은 것 같더라고. 거기에 장하숙 시의원이 이거는 그렇게 급하게 문제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경제와 관광과 볼거리 먹거리에 아주 기본이 되는 산실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밀어가지고 하자 이래 했는데도 한 시의원의 보류 의사도 묵살해버리고 그냥 그만해. 교육관에 교육을 빼고 체험관으로 해가지고 일반 대중 음식점 비슷한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김주영 시장의 조례는 엄청나게 좋은 조례였어요. 이렇게 지금 무지몽매한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리모델링 했는 기간도 안 주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깡통이구나. 이 조례 개정하는데도 보니까 차근차근히
아니 그게 교육 시설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비싼 땅 팔아 가지고 외곽에다가 싸게 집 지어 가지고 해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교육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노력도 그런 아따마도 안 돌아가면서 그냥 조례를 우그려보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이 시의회는 깡통이구나. 이 시의회가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가? 사소한 일에 제가 소일하기보다는 이런 일에 내가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응? 막강 영주시의회가 영주에서 최고 기관인 영주시의회를 상대로 하자 그러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영주시의회 14명을 상대로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렇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까 목숨을 걸어보자 하고 지금껏 제가 지금 이것을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주시의회에다가 수차례 사과와 해명 기회를 주고 있었으나 일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불만의 소리가 감지되는데 명확한 태클이나 명확한 반응이 보이면은 저도 고발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 이르는 것까지 내가 나이가 선배이면서 내가 좀 더 겪어봤는 그 선배로서 다 이르는 것 정도는 내가 해도 고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는 내가 손을 안 대고 이 일에 뜻이 있는 제3자가 아니면 해당 각급 단체가 하는 몫으로 남겨 둘라 그랬는데 지금 모두 항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어떻게 지금 궁시렁거리는 꼬라지가 제게 어떤 위해를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가해온다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 모두를 고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14대 1이면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발로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저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고발로 시작하겠다는 그 말의 말뚝을 여기 확실히 박아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은 법 이전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예요. 시의원들도 아직도 나이로 봐가지고는 집에 어른들이 있을 만한 나이야. 우리 아이들도 아마 40대 중반에 들었으니까네. 뭐 우리 아좀 또리 된 사람도 있고 그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집에 어른들인데 가 물어봐. 아버지요, 우리 저 전세 들어오는 사람 저 사람 방구들을 고쳐야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 그동안에 뭐 나가 있으라고 우리가 돈을 좀 안 줘야 될니까 아야 그건 당연하지. 그래야 안 되나. 그래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으면은 배울 게 있는 아버지고 야야 그 뭐 방구들 고치는데 뭐내 돈 주는 것 같으면은 뭐 그놈인 거지. 그래서 오늘 영주시의회가 영주 시민들에게 의문점은 설명하고 사과하고 해명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 또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는 경중에 따라서는 즉시 감사해가지고 부산의 호텔에 가가지고 감사기법 배워왔잖아. 연찬하고 그 감사기법 배워왔는 거 가지고 감사해서 자체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자체로 안면 받쳐가지고 뭐 할 만한 거는 공정하게 수사 의뢰해가지고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 여론이 많으니까 시의원 감사해가지고 그거 하기 힘들면은 바로 그만에 수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공정하게 수사 받든지 아니면은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받든지 그래 해.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뿐이 아니에요. 영주시의회 안에서 쓰고 있는 말투 자체가 그래요. 몇 년 전에서 있었던 갑질 문제, 음식 배달권 문제를 가지고 음식 배달권 내가 건드려 줄게.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 비례가 지역구 의원 말에 토를 다냐. 비례가 왜 지역구 행사에 오냐. 참, 저 하는 꼴은 질질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들을 다 해요. 지역구 회의 때 좌석 배석, 자리 배석 개선 요구에 왜 비례가 말을 하느냐. 그럴 거면 지역구로 나오지 왜 비례됐나. 왜 그리 서두느냐. 베어링 산단 부결 동의안에 동참해서 동참 안 했는 그 괘씸죄다.
남의 참정권까지 아주 지가 다 간섭해. 이서연 시의원 사회성 부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게, 내가 뭐 14명 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충고하지 못하면서 그런 시의원들이 무슨 14명들이 서로 동료 시의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은 영주시의회가 영주 시민에게 의문점은 설명하고 사과하고 해명 줄 수 있는, 그래서 감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할 만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뢰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보이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오늘 논평을 시작해 보는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관 조례 개정 및 그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처음 맞닥뜨린 얘기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장소가 협소해서 교육을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게 영주시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어딘가 하면은 영주여고 올라가는 그 옆에 옛날 김발령 선생님 그 고가인데, 거기 땅값 비싸요.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데 널찍하게 자르면 돼요. 그러면은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걸 할 텐데, 법을 뜯어곤째 부리더라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는 영주시청 기둥뿌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신축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표면적 절차로는 영주시가 발의를 했는 듯한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거나 그 일의 흐름의 뉘앙스를 이렇게 봤을 적에 영주시의 어느 개인 한 시의원 몇몇이 있어 이 발의 초안에 과도한 개입을 한 의혹이 저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아니, 시의회가 발의하려면 하든지, 영주시의회가 했는 거 이래가 반려를 하면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영주시 공무원을 강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의안을 만들었다, 바람직하지 않지. 서로 상의해가지고, 좋은 뜻에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옛날 김주영 시장이 했던 그 안보다 더 월등히 나은 개정안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지. 정말로 상의해서 잘했구나 이러지만은, 둘이 주물떡주물떡하게 했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잘못됐어요. 잘했으면 잘했다는 반론을 한번 제시해보라고.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 11년 3개월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리모델링 했는 영주시도 그래요. 리모델링 손댈 게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위탁을 하고 또 수탁 받도록 해야 되지, 왜 3년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위수탁을 해놓고는 이 안에 리모델링을 해. 리모델링 했는 이것도 지금 의도가 불순해. 영주시의회에서 리모델링 하라 그래 했는 건지, 영주시에서 자발적으로 했는 건지, 영주시하고 수탁자하고 시의회하고 3자가 합의돼 가지고 했는 건지, 리모델링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수탁자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했는 건지. 나쁜 짓이잖아 이거. 금방 저쪽에 위수탁 해놔놓고는 리모델링 하겠다고 공사 시작하면은, 장사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장사라는 게 흐름이 있어. 딱 하는데 잘 때는 그런 무렵에 딱 끊어버리면 맥이 끊기는 거 아니야. 나쁜 짓이지 이거. 조례 개정 시에 리모델링 기간만큼 순연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데 변호사님 물어봤습니까? 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안 해줘도 된다 그래요. 아, 그럼 됐네요. 참 이런 그따구로 해놔놓고는 나중에 결국은 건의기가 영주에 와가지고 얼마만큼 조사를 했어요. 영주에 건의기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갔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영주시가 건의기가 시정공고를 내놨는데, 시정공고를 내놨으면은 시정공고를 받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지. 시의원이 잘못됐으면 시의원을,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공무원을.
이거는 정말로 시의회도 감사받아야 돼요. 잘못됐는 거를 왜 이 사람들이 바로 잡아주지 못했는 것에 대한 잘못이 있잖아. 영주시가 건의일부터 시정 공고를 받았는데 업무 협의 명분으로 영주시의회나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안 수정 작업에 개입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지금 영주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입을 안 벌려 그런데 영주시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이거 얘기하려니까 그렇고 안 하려고 그렇고 이 비밀 언제까지 가는 거 봅시다. 무엇을 위해 가지고 조례를 그따구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2018년부터 2020년 12월 말 이후에 약자인 시민인 약자 수탁자가 영주시의회에 부르거나 찾아가서 억압 회유하는 등 영주 시민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었어요. 2018년부터 12월 말까지 위탁기간 중에 1년 3개월 리모델링한 순연장한다 그랬는데 영주시에 내부 문건이 있을 거예요. 이 공문을 냈는지 저쪽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공무원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죄송하지만은 조금 비켜주시고 요 기간만큼은 계약 만료 기간에서 더 플러스해서 영업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냈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런데 영주시에는 이걸 감사도 안 해. 감사 결과도 안 나와. 뭔가 야료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는 시의회가 얼마나 더 저쪽에 수탁자를 도와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시의회 같으면은 감사권 포기해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건의기가 뭐라 하는데 건의기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가라 이래 한 인간 있어 없어? 무식이 용감 타고 그런 말도 누가 했는 사람이 있을까? 설마 없겠지? 이 리모델링 했는 기간을 이거는 누구 불황무식한 어느 촐로인데가 물어봐도 이거는 경우야. 법 이전의 경우.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이게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몰지각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치다 보니까네 매일신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 영주시 두번째로 영주시에 100억이나 투자된 효문화진흥원이 왜 운영재당 설립과 조례 제정하고 운영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3년 동안 개원을 못하고 있다면은 영주시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영주시가 뭐합니까? 100억이나 되는 돈을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유인데? 대안을 내놔봤어? 이런 것들도 지금 누군가 이게 진정을 하거나 투서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은 설명해야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지원 조례 제정과 운영비는 영주시의회가 최종해야 할 일인데 영주시가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영주시의회가 손 놓고 있는 거야? 영주시의회가 이거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영주 시민이 3년이나 묶인 사업을 잘 하라고 이게 이래 묶어놨는 거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은가? 못된 사람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나오면은 학생들 교복 지원 사업을 2021년도 7월 19일 날 상임위원회를 했어요.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결을 하는데
참석 시의원은 6명인데 의결 결과는 5명 출석에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발표하고 의회를 끝내더라고. 이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끝내더라고. 그 안에 보면은 우총무 시의원이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 잠시 정회 중에 의원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사이에 잠시 정의하는 순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길래 공동 발의자인 이서윤 시의원이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적이 의심스럽고 전풍림 위원장은 이 부분 명확히 설명하고 하자가 있다면 재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전풍림 위원장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이게 중차대한 문제야. 왜 시의원이 6명이 질의토론 의결에 참여했다가 한 명이 없어졌냐 이거야. 응? 중요한 문제예요. 이 안은 재의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는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 네 번째로 시의원의 의결권은 인정을 하지만은 영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묻는데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부결한 명확한 이유는 무엇이고 질의 토론을 보면은 이재영 시의원이 보류를 하자 그러더라고. 원줄기는 괜찮은데 뭐만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되겠으니까 조금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보류 의견은 무시되고 부결로 끝났어요. 사람 숫자도 안 맞게. 이는 부결보다는 지원 절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지원하고 타 지역에서 온 특성화 학교 일부 학생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영주시의회가 영주시의 본바닥의 지원 대상인 토박이 학생들하고 우리 시 관내에 2개 학교밖에 안 되는 특성화 학교 지원 문제를 연계한다는 것은 이들 영주시의회가 이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모양새밖에 안 되더라고. 어쩌면 이 특성화 학교 때문에 이게 부결되는 걸로 보이는 거야. 1년이 다 돼가도록 작년에 부결시키는 지가 1년이 다 돼가도록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보완 대책도 내놓지 뭐하고 있는 게 의회 아니야. 당연히 대상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무능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무대책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영주에는 그러면 교복 지원 없단 말이야? 말이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시의원들 삭발하라는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 교복도 못 입히잖아. 아이들 지금 지원을 옳게 해줘야지. 자기네들은 지금 아들 놀 연령 됐나? 넘었나? 나와봐야 14명밖에 되겠나? 많은 아이들을 키워야지. 시의원은 의결은 인정하지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이게 내가 궁금한 거는 이서윤 시의원이 말하는 베아링 산단 동의안의 표결에 10만 시민들이 여기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심 경제산업인데 부결을 시도한 의결은 무엇이고 부결을 선동한 시의원은 누구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 산단이 좋다고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럼 부결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그 대책은 뭐고 대안을 내놓는 건 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있은 지도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대안 같은 거는 얘기해야지. 대안도 없이 무작정 그냥 안 될 것 끝에 가지고 부결한다고? 그건 무식한 얘기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 6번째는 이서윤 시의원이 갑질을 했는지 2년이 지났도록 이서윤 시의원을 시의원의 영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영주시의회에서는 왜 징계 안 했어요? 왜 징계 안 했어? 알면서.
2년 후에도 알았으면 징계해야지. 지금은 징계했어요? 이것도 지금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자체적으로 징계해야지. 다음 7번째로 이서윤 시의원이 영주시청 공무원에게 갑질한 시기는 2년도 넘었다고 했는데 갑질당한 시청 공무원이 2년 전 그때부터 갑질당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갑질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병마 속에 있었는지 영주시의회 확인했어요? 이것도 확인했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8번째로 이서윤 시의원이 영주시청 공무원에게 갑질한 시기는 2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영주시청 공무원하고 이서윤 시의원하고 이해하고 합의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이었던 것은 확인했어. 참 그냥 남을 윽박 지를 줄만 알았지 이런 거 하나하나 살핀 거는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주길 바라요. 9번째, 그러면 혹시나 이서윤 시의원이 영주시청 공무원에게 갑질한 시기는 2년도 넘었다고 하는데 갑질한 당시에 합의해서 이해하고 잠잠한 갑질 문제를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꺼내서 수개월 동안 음식 갑질한 건 내가 건드려 줄게 한 시의원, 이 말 한 사람, 갑질을 꼬리 잡아가지고 말 한 사람, 음식 갑질 내가 건드려 줄게 한 시의원은 누구야? 그리고 이 말이 고상하고 좋았어? 남 따돌림하고 윽박지르는 게 좋았어? 여기에 동조한 시의원은 누구야? 이것도 밝혀내. 어디 동조할 걸 동조해야지. 유치원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말이지 하고 자빠져 가지고. 다음 10번째, 이서윤 시의원이 영주시청 공무원에게 갑질한 시기는 2년도 넘었다는데 갑질당한 시청 공무원이 2년 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 갑질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병마 속에 시달리는 줄 알면서도 시의회는 왜 방치했어? 왜 방치했냐고. 확실히 내가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마 속에 시달리고 있는 줄 시의회는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이야.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11번째로 만약에 그 쌍방이 합의된 문제를 2년이 지난 지금 모 시의원이 꺼내가지고 이서윤 시의원을 괴롭히고 있는데 영주시청 공무원이 2차 가해를 받고 개인 신분 노출이 되는 일을 한 시의원은 누구야? 저 사람은 지금 2년 전에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는데 왕창실이 지금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그 신분을 다시 소환시킨 시의원은 누구야? 악질 수준 아니야. 12번째로 2022년 1월 18일 이서윤 시의원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영주시의회에서 네가 우리 시의원 우사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월 24일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1시, 2시, 3시 이 정도인데 영주시 의원 간담회 시에 내용을 간담회 했으니까 의원들이 했는 저게 간담회 했는 거니까 녹화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이 녹화 공개해야 돼.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방송할 적에 공지사항으로 제보 바랍니다 해가지고 2022년 1월 24일 오후 2시 이후에 영주시의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내용 제보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업혀 나갔다거나 긴급 119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영주시의회 시의원들도 영주시의회 직원들도 양심을 속이지 마시라. 양심을 속이는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이게 1월 24일 오후 2시 이 양심이 드러날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제보 바란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일이 있어요.
이 당시에 간담회 했는 영상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째로 2022년 1월 18일 이서윤 시의원이 기자회견한 후에 1월 24일 오후 1시경에 영주시의회 사무실, 청사 출입구, 본회의장, 간담회장, 모든 사무실, 숙지실 등 청사 내 모든 CCTV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시오. 증거인멸이 될 겁니다. 14번째, 1월 24일 간담회하는 오후 1시경에 있은 영주시의회 시의원 간 간담회 도중에 기절 실신한 이서윤 시의원 응급조치한 내용을 분단위로 상세히 공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절을 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옮겼다, 뭐 응급으로 병원에 갔다, 누가 얻고 나갔다, 최초로 누가 그 몸에 손을 댔다, 이런 것까지도 공개 다 해야 됩니다. 다음 15번째, 간담회에 있었는 1월 24일 오후 1시경에 있은 영주시의회 시의원 간담회 도중 기전 실신한 이서윤 시의원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의 위급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위급한 환자를 이리저리 다른 빈 사무실이나 당직실 등에 은폐 시도한 정황은 없었는가? 대답해야 됩니다. 16번째, 평소 영주시청 공무원들의 동태와 달라 보이는 때 보이는데 혹시나 하고 여쭤보면은 이서윤 시의원이 영주시청 공무원 갑질한 시기는 2년도 넘었다 하는데, 만약 갑질 당시에 합의해가지고 이해하고 잠잠한 문제를 영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금에서야 성명을 내고 시의회를 찾아 해당 시의원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영주시청 공무원 노조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는가? 이게 어떤 영주시의회에서 뭐 어떤 언질이 있었는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무 일 없었는데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 사과 받으려고 이렇게 왔어? 그렇게 왔더라도 이것도 대답해 줘야 돼요. 시의원들이 간도 크지,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간도 크지. 어떻게 이거 2년 전에 있었던 얘기, 잠잠했던 얘기를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공무원 어디 있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퇴직했는 거야? 영주시청 공무원들도 지금 여기 책임이 커요. 17번째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주시의회 안에서 지역구 시의원과 비례대표 시의원의 차별화는 의회법에 정해져 있는가요? 묻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구 시의원과 비례대표 시의원의 차별화라는 영주시의회 조례는 있나요? 이것도 대답해 줘야 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아주 누구나 지역구 시의원이나 비례대표 시의원이나 주민의 대표가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차별한다. 차별화법이 있으면 차별화법을 내놔봐. 18번째, 이서윤 시의원이 기자회견 시에 말하는 내용 중에 시정잡배를 지적했는데, 문맥으로 보면은 지역의 몇몇 리더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14명의 시의원은 쏙 빼놓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의 몇몇 리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영주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영주시의회가 보기에도 영주지역 토호로서 토착 비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보면은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있다면은 누구라고 보는가? 그리고 있다면은 누구를 비호하고 있다고 보는가? 비호를 받고 있는가? 비호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될 겁니다.
다음 19번째. 장영희 시의원이 간담회장에서 이서윤 시의원이 실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영호 시의장하고 송명회 부의장이 이서윤 시의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병문안 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말짱 꽁이야? 거짓말이야? 이것도 밝혀줘야 돼. 20번째로 영남일보가 취재 보도한 3일 연속 취재 보도한 152건의 영주 시의원 가족 명의의 수의계약 문제는 자체 감사를 했는 거요? 감사를 의뢰했는 거예요. 수사 의뢰를 했는 거예요. 그냥 그거 152건 그냥 그거 묵살내 버리는 거야? 여기에서도 명확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21번째로 장영희 시의원 페이스북에 보면은 기자님들이 소설을 쓰니 민주당끼리라서 1시간 45분 분량의 녹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면은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 고백을 했어요. 14명의 시의원 모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거는 세비 받으면서 가지지 마라 말이야. 사퇴를 하든지 해야지. 세비 받아먹으면서 반성할 시간이 없어. 잘못했는 걸 인정했으면은 인정했는 것만큼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24일 날 간담회 시부터 집에 갈 때까지 1시간 45분간의 녹음이 갖고 있다 그랬는데 이 녹음 절대로 없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과는 다르게 이서윤 시의원의 간담회 실신 기절은 왕창 싫은 소리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내용도 확실히 확인해 줘야 될 겁니다. 괜히 지역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잖아. 22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서윤 시의원은 기자회견에 밝힌 이런 말투로 이서윤 시의원을 직접 괴롭힌 시의원과 직접 괴롭힌 시의원을 그거를 도와가지고 동조해서 괴롭힌 시의원들의 실명과 그 행위를 밝혀야 됩니다. 그게 뭐 좋은 꼬라지라고 잘못되는 일들을 그거를 동조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혔다니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영주시 의원들이 썼는 말투를 한번 보면은 무슨 얘기야. 2년 전에 음실 배당했는 건 그거 내가 건드려 줄게. 그 건드리면 네 기도 쪽도 못 핀다 이 말이지. 응? 약점이다 이 말이지.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 비례대표가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 왜? 시의원이면 다 집행부로 감시 감독해야지. 비례가 지역구 의원에 왜 말을 터냐? 말도 뭐하냐? 비례가 왜 지역구 행사에 오냐? 영주시만 그러냐? 영주시의 비례대표 지역구 모독으로 하는 조례 의원 행동 요령 있으면 가져봐. 지역구 회의 때 자력 배수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지역구 회의 때 자리 배수 개선 요구에 왜 비례가 말을 하냐? 이 말을 뭐 하는 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 말도 뭐 하냐? 말도 뭐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럴 거면 지역구로 나오지 왜 비례로 나왔나? 아이고 껄껄한 지역구 나왔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럼 당 소속이냐 무소속이냐? 그것도 한번 따져보지 왜 그리 서두르냐? 남의 일하는 거 함부로 제동 걸어서 될 문제야? 산담 배어린 동의안 부결에 동참해서 동참을 안 했다는 그 괘씸죄다. 남의 의원의 표결 행사권까지도 구박하고 속박하는 거잖아 이거. 그렇게 권리가 세? 그러면 지 혼자 하지 왜? 이서윤 시의원의 사회성 부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사회성 부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원 자신의 자질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 이 얘기한 사람이 이서윤 시의원보다가 사회적 경력이나 배움의 학력적인 경력이나 어떤 게 뭐 누가 더 우월한지는 모르겠다마는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되는가? 존경하는 시의원끼리 있다고 소리 해도 돼? 그것도 반말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가 제가 저녁에 적시했는 거는 22가지예요.
이 22가지에 대해서 사안별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진정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넣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해줘야지. 아니면 고발장이 들어가가지고 수사가 된다면은 수사를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저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나열 정도로는 내가 낫살이나 먹고 할 수가 있고, 이런 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타이르고 훈계하는 식으로 내가 이 말은 할 수 있었지만은 고발은 내인데 맡기지 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는 거 봐가면서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수사 의뢰할 거는 수사 의뢰하세요. 그게 공정사회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6월 1일을 달려서 가고 있는 저 예비 시의원들은 무엇을 보고 하겠어요? 야, 저기 가면은 52건의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단다. 자, 달려가자. 한 건이라도 먹자. 이런 심보를 부추기는 거야. 영주시의 의회는 이런 일이 있었는 거는 불행이지만은 정말로 지금 며칠 안 남은 이 날짜를 지금 총사퇴를 하고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재선되고 3선되고 4선되고 5선되고 이래 가지고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의회가 구상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라고 있는 겁니다.